별표 3개.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이해하고 정리해서 문제 풀 때 이용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늦을수록 문제를 풀 때 찍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계도 문제를 푸는 그 순서는 이게 상이 존재하는지 성이 존재하는지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파악해서 문제 풀면 되거든. 근데 상인지 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그냥 놓고 푸는 애들도 있어. 그게 더 쉽거든요. 그냥 놓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은 유전자형만 써 있어. 이 문제에 유전자형만 다 써놔. 그리고 거기 맞으면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가계도와 써 있는 어떤 그 문구를 통해서 상인지 반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돼. 그걸 찾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지만 실력이 늘어. 그래서 실력이 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좀 활용하면 좀 더 빨라진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이야.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정상인 녀석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병인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이 우성으로 작용할까요? 열성으로 작용할까요? 그쵸? 왜? 부모들은 뭘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병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부모 중에 한 명한테 받았겠죠. 하지만 정상이죠. 그러니까 병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열성인 걸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열성인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열성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열성인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유전자를 쓰면 돼. 알겠죠? 열성인 걸 알고 나면 A하고 A 스타가 있으면, 자, 이 A 스타, 이 별 있는 게 무조건 병 유전자가 아니야. 이 병이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정하기 나름 또는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병을 그냥 병이라고 치자. 이 병을 병이라고 치면 열성인 게 병이잖아. 이게 우유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병으로 작용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열성인 건 내가 밝혔으니까. 이해돼요?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내가 열성인 건 알았지만 뭐는 못 밝혔니? 상인지 반성인지는 못 밝혔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왜냐면 단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가계도가 있겠지만 지금 이 조건에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수밖에. 자, 상이 존재한다면 A 스타. 얘가 우성이고 얘가 병으로 작용하는 거. 자, 병인 거 내가 언더바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더바 쓰는 게 귀찮다 그러면 병이라고 쓰면 됩니다. 한글로. 알겠지? 이게 만약에 반성이면 X에 존재하면 XA 스타고 얘가 병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상염식체 유전으로 한번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이 아들내미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요? 이게 상이 존재한다면. 그렇지. 아들내미의 유전자형은 A 스타인 거 알겠니?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씩 A 스타를 갖고 있어야죠. 엄마, 아빠는 둘 다 이형조합이겠다. 왜? 엄마도 아빠도 다 정상이니까 A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A 스타를 갖고 있겠다. 그럼 성립하죠? 성립한다. 가능하다. 자, 그럼 만약에 X의 존재는 반성이라면, 자, 누구부터 쓰는 게 좋아요? 반성일 때는 남자부터. 그러면 이 병인 아들내미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X, A 스타, Y죠. 그죠? 병 유전자가 A 스타니까 얘는 X, A 스타, Y. 자, 그러면 이 X는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지. 아빠는 Y를 줬으니까. 따라서 이 X, A 스타를 엄마한테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보인자일 거예요. XA 스타. 아빠는 정상이니까 뭐밖에 없어야 돼? A밖에 없어야죠. X, A, Y죠. 성립하죠. 얘도 된다. 따라서 아들내미가 병인 경우에는 열성만 확인할 수 있다. 상인지 반성인지는 알 수 없다. 둘 다 가능하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서 상인지 반성인지는 단서를 다른 데서 또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서가 한 개만 이용하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좀 헷갈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자,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한 명이라도 정상이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모든 딸내미가 병일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만 병인 딸내미가 한 명만 있으면 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열성이야, 우성이야, 병이. 그쵸. 이것도 딸도 자손이니까. 이 병 유전자를 부모한테 받았을 거 아니니. 근데 부모는 정상이기 때문에 병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해야죠. 그래서 딸일지라도 열성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유전자 써보자. 자, B라고 할게요. B 비스타. 얘가 우성으로 작용할 때 비스타가 병인 거죠. 맞죠? 그럼 똑같이 상일 때하고 반성일 때 해보자. 만약에 상이 존재한다면 B, B, 스타. 이거 상이 존재하는 거. 반성이라면 X, B, X, B 스타. 얘가 병이고 열성, 병이고. 맞죠? 그럼 상일제로 한번 써볼까? 자, 상일 때는 이 딸내미의 유전자형은 그렇죠. 비스타 비스타. 따라서 엄마 아빠가 비스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씩 줬으니까. 근데 모두 정상이니까 B를 갖고 있으면 되죠. 성립한다. 가능하다. 하지만 반성일 때는 이 딸내미의 유전자형은 뭐가 돼요? 그렇죠. X 비스타 X 비스타. 아들부터 남자부터 할까요? 아빠 유전자형은 뭐가 돼요? X, B, Y죠. 그럼 이 B를 무조건 딸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B가 무조건 있어야죠. 그럼 정상이어야 돼, 병이어야 돼? 무조건 정상만 나와야죠. B가 비슷하게 돼서 우성이니까. 그럼 엄마가 주는 거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되는데 병이죠. 오류죠. 안 되겠다. 따라서 딸내미가 병인 경우에는 뭐밖에 안 된다? 상일 때밖에 안 된다. 알겠죠? 상일 때밖에, 반성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가계도에서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병인 딸내미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상이면서 열성인 걸 바로 그냥 놓고 유전자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안 해봐도 됩니다. 이거 안 해봐도 된다고요. 알겠죠? 바로 상열로 놓고 문제 풀면 된다고. 이해됐죠? 이 단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계속 나와. 쉬운 것만 나오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단서인데, 되게 좋은 단서인데, 이게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서도 나와. 단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형질이 아닌 거야. 가형질, 나형질, 다형질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 거야. 이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단서로 그냥 하나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거를 캐치 못하면 세 가지를 모두 판단을 못해요. 한 가지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자, 여기까지가 상염색이 존재하는 단서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엄마가 병인데, 아빠는 언더바. 언더바는 정상과 병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 그랬을 때 아들내미가 100%로 병이어야 돼요. 그럼 아들만 100% 병이기 때문에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달라진 거죠. 딸은 100%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빈도가 달라진 거니까 어디 존재해야 돼? 무조건 반성인 거야. 성이 존재해야 돼. 근데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Y염에 존재하면 안 되고 무조건 X염에 존재해야 돼. 알겠죠? 반성 유전이라는 걸 준 거야. 이게 100%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반성이야. 알겠죠? 네 번째.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으로 같아야 돼요. 이것도 반성인 거는 전제. 상일 때 이렇게 안 나타난다.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요. 다섯 번째.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100%로 병인 경우. 이것도 반성.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100%로 정상. 이것도 반성일 때만.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좀 묶어볼게. 3번하고 4번을 묶으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죠. 모자 관계죠. 모자. 3번과 4번은 3번과 4번은 모자
100% 일치. 아, 엄마와 아들이 형질이 100% 일치하는 경우. 자, 5번과 6번은 부녀가 100% 일치하는 경우죠. 아빠와 딸이 100%로 일치하는 경우. 자, 근데 이 네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유전자가 어디 있을 때만 성립한다? 반성, 즉 X에 존재할 때만. 알겠죠? 자,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 간에 일치하는 경우인데 근데 엄마는 X가 몇 개 있어? 2개. 근데 아들하고 100% 일치하려면 엄마가 갖고 있는 종류가 한 종류만 있어야 돼? 두 종류가 있어야 돼? 유전자의 종류가. 전부 다 아들 내미가 똑같이 나타나려면 엄마랑. 두 종류가 있으면 이게 2분의 1로 되죠. 둘 중에 뭐 하나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것만 갖고 있다면 무조건 아들하고 똑같은 형질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병유전자가 우성일 때 성립하게, 열성일 때 성립하게?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이거는 쓰지 마. A와 A 스타. 얘가 우성인데 얘가 병이에요. 자, 그러면 병인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뭐예요? 병인 엄마가 될 수 있는 유전자형. AA거나 AA 스타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아들 내미가 100% 일치하지. 하지만 이 경우는 A 스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서 다 100%여야 돼.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성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언제만 가능하다? 열성일 때만 가능해요. 아, 따라서 엄마하고 아들 내미가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엄마의 유전자가 동연접합이어야 되고 그 유전자가 열성 유전이어야 돼. 아, 모자가 100% 일치하는 조건은 엄마하고 아들 내미가 100%로 형질이 일치하는 조건은 엄마의 유전자형이 열성 순종이면 가능합니다. 엄마의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병으로 일치하죠. 첫 번째 경우는 병인 엄마로부터 병인 아들 내미가 태어났죠. 그럼 이 병인 엄마의 유전자형이 뭐다? 열성 순종이라고요. 이게 10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100% 일치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유전자가 열선 순종이면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만약에 A 스타야. 그리고 얘가 우성이야. 그러면 엄마 유전자가 뭐밖에 안 된다? A 스타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죠? 따라서 병이 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A 스타면 아들 내미한테 뭐밖에 못 줘? A 스타밖에 못 줘. 그러니까 아들 내미는 A 스타 Y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일치할 수밖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열성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경우는 뭐예요? 정상으로 일치하죠. 그러면 이 정상인 엄마의 유전자형이 뭐여야 돼? 정상인 엄마의 유전자형이 비슷하여야 돼요. 열성이어야 된다고요. 알겠니? 이렇게 100% 일치하는 경우에 엄마의 유전자형이 열성 순종으로 그냥 놓으면 돼. 그러면 정상이 열성인 거야. 그럼 병이 우성으로 작용할 때죠. 아, 유전자형이 만약에 비비슷하야. 그럼 얘가 우성으로 작용해. 그러면 엄마의 유전자형이 무조건 열성 순종이어야 된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병이 우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죠. 알겠니? 그러니까 정상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요. 얘는 비슷하밖에 못 가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100% 일치한다? 병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반성이면서 열성일 때만 성립한다. 그 두 번째 경우에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병은 우성으로 작용해야 된다고요. 반성이면서 우성으로 작용할 때만 성립한다고요. 됐나요? 어렵니 이제? 이제는 이해가 안 되니? 괜찮아? 자, 그러면 아빠하고 딸내미가 100% 일치하는 경우에서는 아빠는 유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죠. X의 존재하니까. 근데 그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면 딸하고 일치해? 하나 갖고 있는 유전자가 우성일 때, 열성일 때.
그쵸? 아빠가 준 게 우성이면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나타나죠. 맞아? 그래서 한 개 갖고 있는 아빠하고 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100%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의 유전자가 우성일 때 성립합니다. 부의 유전자가 우성일 때.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라고요.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 애들은 문제 풀 때 못 이용해. 이용할 수가 없어. 저 우라는 게 병이 우선. 드러나는 형질이 기준. 자, 그러니까 병으로 100% 일치하죠. 그럼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병 유전자야, 정상 유전자야? 병인데 병이 우성일 때 성립한다고요. 따라서 병이 우성이니까 얘는 반성 우성일 때 성립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는 정상으로 같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가 우성일 때야. 정상이 우성인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병은 열성일 때니까 반성 열성일 때만 성립하겠다. 헷갈리니? 자, 유전자를 뭐 D라고 해보자. 얘가 우성이면 아빠랑 딸이 100% 일치하죠? 근데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죠?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일 때라고요. 알겠니? 자,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바로 이용하면 좋은데 한 번 더 꽈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 이 단서를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이용하면 좋은데 근데 가계도에서 나오는 단서가 뭐 가계도 문제를 아직 별로 안 풀어봤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을 테니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했는데 자손이 이렇게 3마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막 4명, 5명, 6명, 7명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많은 경우가 3명이에요. 요즘은 아예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3명밖에 최대값이 거의 3명이야. 자, 그러면 이 3명이 다 딸이, 다 아들인데 다 병이야. 얘가 병이고. 그럼 이거 100%예요?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다 100%로 병이네. 그러니까 반성 우성이네. 아니, 반성 열성이네 놓고 풀면 돼? 반성 열성으로 놓으면 될까요? 이거 보고? 안 되죠. 3명이 병이라고 해서 100%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적어도 10명은 나야지. 그러니까 3명 갖고는 안 된다고요. 경우수가 너무 적다고요. 알겠니? 3명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바로 가계도에 도입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가계도에는 자손들이 3마리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가계도마다 3명밖에 없어. 이 3명이 모두 나타났다 그래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알겠니? 얘는 100%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가계도 문제 풀 때는 이 100%인 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정상인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는 100%야 100%가 아니야. 100%가 아니죠. 이 100%가 아니니까 뭐가 안 돼? 반성 열성이 안 되는 걸로 풀어야 돼요. 반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반열이 아니다로 푸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됐니? 자, 그럼 반열이 안 되면 가능한 게 뭐예요? 일어나라. 반우 가능하고 상우, 상열 가능하죠. 경우수가 3가지죠. 나는 반열이 아닌 것만 아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단서랑 합쳐야 돼요. 알겠죠? 다른 단서하고 합쳐서 반성이지 우성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인 놈이 있으면 이게 100%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반우가 아닌 걸로 푸는 거라고요. 알겠니? 반우가 아닌 걸로 풀면 됩니다. 자, 반우가 아니면 반열 가능하고 상우, 상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서하고 합쳐야 돼요. 알겠죠? 자, 반우면 이거는 아빠가 병인데 병인 아들내미가 100% 일치하면 반우인데 아빠가 병인데 한 명이라도 정상인 딸내미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이게 100%가 아니니까 반우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반우가 안 된다. 자, 이거 공식은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용하셔야 돼요.
초반에. 자꾸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해야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놓고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수도 없이 수업을 해봤지만 문제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그냥 유전자부터 계속 놓으면서 푸는 애들이 있어. 상이라고 가정하고 막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실력 안 늘어. 알겠죠? 빨리 단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러면 뭐가 안 된다? 반열이 아닌 거다. 자, 그래서 이 뒤에 것만 외우지 마시고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알겠죠? 이것도 연결시켜서 다 이유를 좀 이해하고 이유 이해하고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라고요. 알겠니? 얘도 테스트. 자, 이거에 대한 이거를 바로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면 좋은데 오늘은 가계도 문제는 안 풀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용할 겁니다.